최상병 사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에만 2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던 건지 JTBC가 두 사람이 특히 통화를 많이 한 시기 유재윤 관리관이 결제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만 6건이 나열돼 있었는데 이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9일 결재했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 통화가 수차례 집중됐습니다. 문서 내용의 절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모두 7건의 사례를 적었는데 과실이 불인정된 것만 6건을 모아놨습니다. 1983년과 1984년 판례까지 끌어다 주의 의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지휘관심 소홀, 안전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주의 의무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임무를 늦게 알렸고 안전대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병대 수사단이 적용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열 하루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 그대로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넘기겠다는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를 뺀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과 유재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8월 말에도 수차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해병대 수사단 장교들이 군 검찰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증언하면서 이른바 VIP 경로설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 이뤄진 통화가 VIP 경로설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박모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24일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군검사는 지난해 7월 3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처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나온 뒤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박 중수대장은 박 전 단장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고 왜 사단장을 빼라고 했는지 의아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과 박 전 단장이 사단장이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서로 추정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을 당시에도 해병대 수사단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최모 해병대 수사단 제1광수대장도 같은 날 군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장은 박 중수대장에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리하면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VIP 경로설을 박 중수대장에게 전했고 박 중수대장은 그 말을 최 대장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VIP 경로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시기에도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VIP 경로설에 대한 잇따른 진술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 반대 98표를 사수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어제 각 의원실에 보낸 공지 메시지입니다.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원내 행정국에 미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윤재욱 전 원내대표 역시 지난주 개별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등 일정을 반드시 조율해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의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적 의원 모두가 참석한다면 98명 이상이 반대해야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13명 전원에 가급적 회의에 참석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도 오늘 재차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수가 먼저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게 맞다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 그게 더 정정당당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의원 말고 추가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